잠시 후에 의견 진행하고 친막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오신 분들은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의자로 돌려야 됩니다. 리더십 욕하는 거 같은데. 얘기 많이 자, 앞쪽에 자리 많습니다. 앞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자, 공무원 공동 대표님, 김성남 대표님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앞으로 앉아주세요. 좀 어색한가요?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깥 날씨가. 꽃샘추위가 지나고 일단 아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1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된 관계로 2시입니다. 예. 2시가 시간이 된 관계로 일단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 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시다가 사망하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전국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바로 민중의 영원한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한데 없고 깃발 하나 웃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모든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식 후보를 앞에 모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민주노총 수석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현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성희 통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수로조 대전충남본부 이상재 본부장님과 일반지부 김명수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 하나배터리노조 정도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 건설지부 김명환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화성노조 화성지회 조철목 지회장님과 제1사료지원 조지석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투원입니다. 대전 총선 공투원 공동 대표입니다. 김성남 지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대기 하나대기 대전 충남운동본부 이영복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민생 대전행동 김창근 3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대식 대표를 가장 옆에서 후원하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해주실 분입니다. 묵정 기재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빠졌습니다. 대전 기독교 교회협의회 도희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대식 본부장 본부 출마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소개. 너무 잘생긴 분이죠? 네. 잘생겼다. 이건 어렵게 결단하셨습니다. 총연맹에서 정선투쟁 힘차게 결의하고 전국 각 곳곳에서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우리 민주노총 이대식 본부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총선 과정과 후보 결정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중집에서 총선 공투본을 2월 16일 날 각 정당 단체 집행 책임자를 회의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총선 공투본 1차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2월 25일입니다. 대전 총선 공투본 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노동자 농민 빈민 살리기 박근혜 정권 퇴진 2016년 총선 공투본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노동과 빈민 대표 두 분을 공동 대표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2차 회의 민중 단위후보를 선출하고 총 4분의 민중 단위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그중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 후보로 이대식
민주노총 본부장을 선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이재식 본부 후보의 인사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서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대식이라고 하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역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노동자의 배짱으로 노점상의 긍지로 이 땅에 국민의 영혼을 담아서 역사의 주인,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치의 주인으로 그렇게 내디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형제, 국민의 편, 민주노총이 나서겠습니다. 노동자는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국민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와 사법부에 군림하며 국민들의 눈물과 불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1% 재벌들만의 이익을 채우고 있습니다. 1% 재벌들을 위한 정책, 99%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정책,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입니다. 노동계약과 평생 비정규직, 청년 실업, 열악한 임금으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봉안 탄압으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수장되어 있고 농업을 살리자고 절절히 호소했던 농민은 물대포에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굴욕적인 한일야합으로 위안부 할머님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강대국 실리외교 속에서 자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하며 강대국 틈바구니에 들러리 왕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안전핀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국민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저항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굴종의 삶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현실은 추락하는 절벽이지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면 미래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현재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가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가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현재를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중단시키고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한 정치의 주체, 노동자, 노점상,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형제이며 국민의 편입니다. 정치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정치의 주체로 노동자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4월 13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은 불평등해도 투표의 권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재벌도 노동자도 서민도 똑같이 한 표의 권리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표의 권리,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후보들을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재벌 편이 아닌 후보, 노동자, 국민의 편인 후보를
선택해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대식은 노동자 편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민 편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우리 편 이겨라, 노동자 편 이겨라, 국민 편 이겨라 라는 동구민 여러분들의 응원의 함성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노동자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희망의 행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국에 결의했습니다. 다음은 구호를 제가 한번 선창하면 뒤에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는 노동자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국회로, 그리고 노동자가 하면 승리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하면 힘이다. 아시겠죠? 노동자를 국회로, 노동자가 승리한다, 노동자가 힘이다. 예, 다음 순서는 각 대표와 단체 대표님들 앞으로 나오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대, 이번에 민주노총 12대 요구안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 대표와 연대표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지부장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앞에 계신 분들은 팻말 12대 요구를 앞에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0개 팻말 드신 분 앞에 계시고 나머지 뒤쪽으로 쭉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 구호를 하면 뒷구호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예. 제가 여기 빠져. 세월호 참사하면 진상규명. 쉬운 해고 하면 반대. 평생 비정규직 반대한다. 쉬운 해고 반대한다. 평생 비정규직 반대한다. 흑수 청년 실업 해결하라. 그리고 노동 단속 중단 순환식 개발 하면 시행하라. 재벌에게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테니까 몇 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라 하면 그 뒷고 따르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아니 제가 진상규명하면 진상규명 한번 해주세요. 그게 낫겠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시원해고 반대한다. 평생 비정규직 반대한다. 노점산 당속 중단하라.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재벌에게 세금을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훈련 중단하라. 네. 이것으로서 행사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면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하신 기자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치의 대상이 아닌 정치의 주체로서 노동자들이 나선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노점상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선거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명확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인 야권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판단에 대한 고려는 이 노동자, 농민, 그리고 노점, 빈민이 함께하는 민중 총궐기에 이어가는 투쟁으로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느끼시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판단이라고 방금 하셨는데 야권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도 알려주시고 저희는 그 기본 선거에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2015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또 민생의 삶을 뒷전으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국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직접적인 정치 주체인 우리 노동자,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박근혜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국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국회의 실질적인 야권의 승리가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인내심 있게 야권의 단결과 단합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계약 세력에 대한 심판을 줄기차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적 판단이라 함은 실질적인 승리를 도출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열려있는 자세로 그리고 함께 그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낼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업 박은동 기자입니다. 일단은 뭐 노동자 승리를 대표하신다고 해서 출마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 무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구에서 이런 뭐 시급한 현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정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현안을 오르세하면서 정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자 서민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동구에 가지고 있는 현안을 전체 큰 틀에서 함께 담는 형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철도 노조 조합원입니다. 철도에서 벌써 16년 철도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해고 다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여전히 철도는 제가 어디 가서든 저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좋은 저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본부 지역은 그간에 철도공사가 들어가기 전 그리고 대전역과 그리고 서광장과 동광장을 이어주는 그런 동서 통로가 없었을 때는 동구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철도공사가 들어서고 공기업 철도시설공단이 들어서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동구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관 혹은 기타 여러 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동구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직업들을 안정적으로 담보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이고 또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들, 건설 조합원들 그리고 비정규 조합원들이 실제적으로 동구에 많이 거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노점상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노점상 동지들 실제로 동구에 많이 거주하시면서 그분들이 노점에 나와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과 무관하고 노동자의 삶과 무관한 그 어떤 정책, 그 어떤 이슈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담보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삶의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 현안들을 그렇게 같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다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저희들은 조금 더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절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어왔었던 그 생활에 대한 애착은 저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하다 보니 이제 민주노총이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민주노총의 방향 전환이 아닌 민주노총의 역할의 확장으로 봐주십시오. 그간에 어쩌면 노동자는 정치의 그리고 지배의 대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상 민중들이 가난한 핏덩어리 그 손길 없는 곳에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세상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민중들이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첫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도입니다. 비록 이 시도가 조금은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저는 그 진심이 전체 동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더 나아가 전체 국민에게 이 진심이 호소된다면 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국민의 행복한 세상, 그리고 정말 살만 나는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동자의 자식이고 제가 노동자이며 제가 노동자의 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민중이고 제가 바로 민중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살겠다라고 탄식하고 한숨 짓는 것으로 세상은 단 1cm도 바뀌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전진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 실천하고 움직이면 바꿀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중총 권력이 12대 의제입니다. 12대 의제는 후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들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노동자 서민을 대표해서 대전 동구에 출마하는 이대식 민주노총 공약에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해본 것이 있죠. 노동자 서민을 국회로, 노동자 서민은 힘이다, 노동자 서민이 승리한다.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국회로, 노동자 서민이 힘이다, 노동자 서민이 승리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